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량 영양소인 셀레늄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특히 셀레늄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 그리고 함께 먹으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음식들까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건강 상담을 하면서 만났던 분들의 실제 사례도 함께 들려드릴 겸 먼저 60대 초반의 한 여성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분은 몇 년 전부터 갑상선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는 아직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했지만 본인은 피로감이 심하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진다고 하셨죠. 그래서 여러 영양제를 챙겨 드시고 계셨는데 정작 셀레늄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셨더라고요. 셀레늄이 갑상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고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효과적인지 알려드렸어요. 그분은 평소 브라질너트를 전혀 드시지 않았고 생선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드셨거든요. 게다가 셀레늄이 풍부한 음식을 먹을 때 비타민C가 많은 과일은 따로 먹고 오히려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렇게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흡수되는 정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셀레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셀레늄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해요. 셀레늄은 우리 몸에서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해요. 가장 잘 알려진 것이 항산화 작용이죠. 우리 몸속에는 매일 수많은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요.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하고 노화를 촉진시키는데 셀레늄은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소의 핵심 구성 성분이에요. 특히 50대, 60대가 되면 우리 몸의 항산화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거든요. 젊었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되던 것이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요. 이럴 때 셀레늄 같은 항산화 영양소가 정말 중요해져요. 그런데 셀레늄의 역할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고 활성화하는 데도 꼭 필요하거든요. 갑상선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에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온몸이 느려지는 느낌이 들죠. 추위를 많이 타게 되고 체중이 늘어나고 변비가 생기고 기분도 우울해지고요. 실제로 갑상선 조직에는 다른 어떤 장기보다도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어요. 갑상선이 제 기능을 하려면 셀레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죠. 특히 우리나라 토양에는 셀레늄이 부족한 편이라서 의식적으로 챙겨 먹지 않으면 결핍되기 쉬워요. 면역력에도 셀레늄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요즘같이 각종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죠. 셀레늄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줘요.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셀레늄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비타민E가 풍부한 음식이에요. 아몬드, 해바라기씨, 시금치, 아보카도 같은 것들이죠. 셀레늄과 비타민E는 정말 환상의 짝꿍이에요. 둘 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데 함께 먹으면 서로의 효과를 더욱 높여줘요. 비타민E가 세포막을 보호하면 셀레늄은 세포 안쪽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식으로 협력하는 거죠. 제가 만났던 한 남성분은 브라질너트와 아몬드를 함께 간식으로 드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견과류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셀레늄과 비타민E를 동시에 섭취하는 완벽한 조합이었던 거예요. 3개월쯤 지나니까 만성 피로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궁합 좋은 음식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예요. 오렌지, 키위, 딸기, 브로콜리, 파프리카 같은 것들이죠. 비타민C는 셀레늄의 흡수를 도와줘요. 그래서 셀레늄이 많은 음식을 먹을 때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곁들이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브라질너트 몇 알을 먹을 때 키위 반 개를 함께 먹는다거나 참치 샐러드를 만들 때 방울토마토와 파프리카를 듬뿍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셀레늄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거든요. 한 60대 여성분은 아침마다 브라질너트 2알과 함께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드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입맛에 맞아서 그렇게 드셨는데 나중에 이게 영양학적으로도 아주 좋은 조합이라는 걸 알게 되셨죠.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손톱이 튼튼해지고 피부 탄력도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이에요. 등푸른 생선, 호두, 아마씨, 치아씨드 같은 것들이죠. 셀레늄과 오메가3는 모두 항염 효과가 뛰어나요. 함께 먹으면 만성 염증을 줄이는데 훨씬 효과적이에요. 우리 나이가 들면 관절도 아프고 여기저기 염증이 생기기 쉽잖아요. 이럴 때 셀레늄이 풍부한 참치나 연어를 먹으면서 호두를 곁들여 먹으면 정말 좋아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셀레늄과 오메가3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관절 통증이 크게 감소했다고 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는데 일주일에 3번 정도 고등어를 구워 드시면서 호두를 간식으로 챙겨 드셨어요. 물론 이것만으로 관절염이 완치되는 건 아니지만 통증이 확실히 줄어들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좋은 조합은 유황 화합물이 풍부한 음식이에요. 마늘, 양파,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채소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셀레늄과 유황은 화학적으로 서로 가까운 친척 같은 관계예요. 함께 먹으면 해독 작용이 강화되거든요. 우리 몸에는 매일 여러 가지 독소가 쌓여요. 환경 오염물질, 식품 첨가물, 약물 대사, 산물 같은 것들이죠. 간은 이런 독소를 분해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셀레늄과 유황 화합물이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줘요. 한 분은 평소 간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는데 브라질너트와 함께 마늘을 꾸준히 드셨어요. 마늘을 그냥 생으로 먹기는 힘드니까 구워서 드시거나 요리할 때 듬뿍 넣으셨죠. 몇 달 후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것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다섯 번째는 아연이 풍부한 음식이에요. 굴, 소고기, 호박씨, 렌틸콩 같은 것들이죠. 셀레늄과 아연은 둘 다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인 미네랄이에요. 함께 섭취하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더욱 향상돼요.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에는 감기나 독감에 걸리기 쉽잖아요. 이럴 때 셀레늄과 아연을 충분히 섭취하면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져요. 설령 감기에 걸리더라도 증상이 가볍게 지나가고 회복도 빨라지고요. 한 60대 남성분은 매년 겨울마다 감기를 달고 사셨어요. 한 번 걸리면 기침이 한 달씩 가고 체력도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굴과 브라질너트를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드셨더니 그해 겨울은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넘어가셨대요. 다음 해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여섯 번째는 코엔자임 Q12이 풍부한 음식이에요. 정어리, 고등어, 소고기, 시금치 같은 것들이죠. 코엔자임 Q10은 우리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셀레늄과 함께 먹으면 세포의 에너지 생산이 활발해지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돼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코엔자임 Q10의 체내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더 쉽게 피곤해지고 지구력도 떨어지죠. 이럴 때 셀레늄과 코엔자임 Q10을 함께 섭취하면 활력이 생겨요. 한 여성분은 만성 피로로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고역이고 낮에도 계속 졸리고 집중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 고등어나 정어리를 드시면서 브라질너트도 챙겨 드셨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지고 오후에도 예전처럼 극심한 피로감은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일곱 번째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이에요. 연어, 참치, 달걀 노른자, 표고버섯 같은 것들이죠. 셀레늄과 비타민 D는 둘 다 면역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자가면역 질환이 있거나 걱정되는 분들에게 좋은 조합이에요. 비타민 D는 또 뼈 건강에도 중요하죠. 칼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셀레늄도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해요. 둘을 함께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에 더 효과적이에요. 한 분은 골밀도 검사에서 골감소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아직 골다공증까지는 아니지만 경계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칼슘과 비타민 D 영양제도 드시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연어를 드셨어요. 연어에는 셀레늄도 풍부하고 비타민 D도 많거든요. 1년 후 다시 검사했더니 골밀도가 조금 올라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덟 번째는 철분이 풍부한 음식이에요. 소고기, 시금치, 렌틸콩 같은 것들이죠. 셀레늄과 철분은 모두 적혈구 생성과 산소 운반에 중요해요. 특히 빈혈 기운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조합이에요. 한 여성분은 만성적인 빈혈로 늘 어지럽고 숨이 차셨어요. 철분제를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고기를 드실 때 브라질너트 몇 알을 함께 드시고 시금치 요리에도 신경 쓰셨어요. 몇 달 후 혈액 검사에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많이 올라왔고 어지러움도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홉 번째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이에요. 아몬드, 시금치, 다크 초콜릿, 바나나 같은 것들이죠. 셀레늄과 마그네슘은 둘 다 근육과 신경 기능에 중요해요. 함께 섭취하면 근육 경련이나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특히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눈밑이 떨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럴 때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셀레늄과 함께 먹으면 증상 개선에 더 효과적이에요. 한 남성분은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셨어요. 그래서 저녁에 바나나 하나와 브라질너트 몇 알, 그리고 아몬드를 챙겨 드셨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쥐 나는 횟수가 확연히 줄었고 한 달쯤 후에는 거의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열 번째는 폴리페놀이 풍부한 음식이에요. 녹차, 블루베리, 다크 초콜릿, 적포도 같은 것들이죠. 폴리페놀도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라서 셀레늄과 시너지 효과를 내요. 특히 심혈관 건강에 좋아요. 한 분은 고혈압과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로 고생하셨어요. 약을 드시면서도 생활 습관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셨는데 매일 녹차 두세 잔과 함께 브라질너트를 드셨어요. 간식으로는 다크 초콜릿에 블루베리를 곁들여 드시고요. 6개월 후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개선되었고 혈압도 안정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반대로 셀레늄과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들을 알아볼까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소용없거든요. 첫 번째는 탄산음료예요.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이 셀레늄의 흡수를 방해해요. 특히 콜라 같은 음료는 정말 피하는 게 좋아요. 제가 만났던 한 분은 식사 때마다 콜라를 드셨어요. 건강을 위해 브라질너트도 먹고 생선도 챙겨 먹는데 왜 효과를 못 느끼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콜라가 문제였어요. 콜라를 물이나 녹차로 바꾸셨더니 몇 주 만에 확실히 체감되는 변화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피부가 좋아지고 손톱도 튼튼해졌다고요. 두 번째는 과도한 카페인이에요. 커피를 하루에 서너 잔 이상 마시면 셀레늄 흡수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카페인이 미네랄의 배설을 촉진하거든요. 커피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하루 한두 잔 정도로 줄이는 게 좋아요. 한 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커피를 달고 사셨어요. 하루에 대여섯 잔은 기본이었죠. 건강검진에서 셀레늄 수치가 낮게 나왔는데 식단을 보니 셀레늄이 풍부한 음식도 잘 드시고 계셨어요. 문제는 과도한 커피였죠. 커피를 하루 두 잔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허브차나 물로 대체하셨더니 다음 검진에서 수치가 정상으로 올라왔어요. 세 번째는 수은이 많은 생선이에요. 황새치, 상어, 옥돔 같은 대형 어류는 수은 함량이 높은데 수은은 셀레늄과 결합해서 배설돼요. 그러니까 셀레늄을 섭취하려고 생선을 먹는데 수은 때문에 오히려 셀레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대신 참치,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중소형 생선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이런 생선들은 수은 함량은 낮으면서 셀레늄은 풍부하거든요. 네 번째는 가공육이에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질산염과 아질산염 같은 첨가물이 많아요. 이런 성분들이 셀레늄의 항산화 작용을 방해할 수 있어요. 또 가공육은 염증을 유발하는데 셀레늄이 항염 작용을 하려고 해도 효과가 반감되는 거죠. 한 남성분은 아침마다 베이컨과 소시지를 드셨어요. 간편하고 맛있으니까요. 건강을 위해 브라질너트도 먹고 생선도 먹는데 관절 통증이 나아지지 않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가공육을 줄이고 신선한 고기나 생선으로 바꾸셨더니 몇 주 만에 통증이 확실히 줄었다고 해요. 다섯 번째는 과도한 설탕이에요. 설탕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이 과정에서 항산화 물질이 많이 소모되거든요. 셀레늄도 마찬가지예요. 설탕 때문에 생긴 염증을 잡느라 정작 다른 중요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특히 과자, 케이크, 달달한 음료수 같은 건 정말 줄이는 게 좋아요. 한 여성분은 단 것을 너무 좋아하셔서 하루에도 몇 번씩 과자나 초콜릿을 드셨어요. 건강을 위해 셀레늄 보충제도 먹고 있었지만 만성 피로가 계속되더라고요. 단 음식을 과일이나 견과류로 바꾸셨더니 에너지 레벨이 확실히 올라갔고 피부 트러블도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정제된 곡물이에요. 흰쌀,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면 같은 거요. 정제 과정에서 미네랄과 비타민이 대부분 사라지거든요. 게다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설탕과 비슷한 문제를 일으켜요. 현미나 통밀, 귀리 같은 통곡물로 바꾸면 셀레늄의 효과를 훨씬 잘 볼 수 있어요. 통곡물 자체에도 셀레늄이 조금씩 들어있고 비타민 B군과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전체적인 영양 밸런스가 좋아지거든요. 일곱 번째는 트랜스 지방이에요. 마가린, 쇼트닝으로 만든 과자나 빵, 튀긴 음식에 많죠. 트랜스 지방은 염증을 유발하고 세포막을 손상시켜요. 셀레늄이 아무리 항산화 작용을 해도 트랜스 지방 때문에 생기는 손상을 따라잡기 힘들어요. 한 분은 빵집 빵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하루에 한두 개씩은 드셨죠. 그런데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트랜스 지방이 많은 빵 대신 직접 만든 빵이나 견과류를 드시니까 염증 수치가 많이 내려갔다고 해요. 여덟 번째는 과도한 알코올이에요. 술을 많이 마시면 간에서 셀레늄 대사가 방해받아요. 또 술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소변으로 미네랄이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가끔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매일 과음하는 건 정말 좋지 않아요. 한 남성분은 거의 매일 소주 한두 병씩 드셨어요.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도 높고 셀레늄 수치도 낮았죠. 술을 일주일에 두세 번, 그것도 소주 반병 정도로 줄이셨더니 몇 달 만에 간 수치도 셀레늄 수치도 많이 개선되었어요. 아홉 번째는 고염분 식품이에요.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가고 소변으로 미네랄이 빠져나가요. 특히 라면, 찌개, 젓갈, 장아찌 같은 음식은 염분이 정말 많거든요. 한 분은 매일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국물까지 다 드셨어요. 젓갈도 자주 드시고요. 혈압도 높고 부종도 심했는데 셀레늄 수치도 낮았어요. 국물은 조금만 드시고 젓갈을 줄이셨더니 부종도 빠지고 혈압도 안정되면서 셀레늄 수치도 올라갔어요. 열 번째는 칼슘 보충제를 과도하게 먹는 거예요. 칼슘도 중요하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다른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해요. 특히 셀레늄이나 아연, 철분 같은 미네랄이 그래요. 한 여성분은 골다공증 예방한답시고 칼슘 보충제를 하루에 두세 번 드셨어요. 그런데 다른 영양소 수치는 계속 낮게 나오더라고요.
칼슘 보충제를 하루 한 번으로 줄이고 다른 시간대에 셀레늄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니까 밸런스가 잡혔어요. 그럼 실제로 셀레늄을 어떻게 챙겨 먹으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식품으로 섭취하는 거예요. 브라질너트가 셀레늄이 가장 풍부하긴 하지만 하루에 한두 알이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과잉이 될 수 있거든요. 아침에는 브라질너트 한두 알과 오렌지 주스 한 잔, 점심에는 참치 샐러드에 브로콜리를 듬뿍, 저녁에는 연어 구이나 고등어 구이에 시금치 무침 같은 식으로요. 간식으로는 아몬드나 호두를 조금씩 먹고요. 이렇게 하면 셀레늄뿐만 아니라 비타민이, 비타민C, 오메가3, 마그네슘 같은 다른 영양소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건강을 지켜주는 거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조리 방법이에요. 셀레늄은 열에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물에 녹아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생선이나 채소를 삶을 때 국물을 버리면 셀레늄도 함께 버려지는 거예요. 찌거나 굽거나 볶는 조리법이 셀레늄을 보존하는 데 더 좋아요. 또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오래 보관한 식재료는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거든요. 특히 생선 같은 경우 신선할수록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해요. 한두 번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 몇 주, 보통은 몇 달은 꾸준히 챙겨 먹어야 몸의 변화가 느껴져요.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효과를 본 분들은 예외 없이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이에요. 처음 한두 달은 큰 변화를 못 느끼다가 3개월쯤 되니까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개인차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해요.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효과를 보는가 하면 어떤 분은 6개월은 지나야 느끼시거든요.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아요. 혈액 검사를 통해 셀레늄 수치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너무 낮으면 보충이 필요하고 너무 높으면 줄여야 하니까요.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보충제도 나쁘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걸 우선하시는 게 좋아요. 음식에는 셀레늄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소도 함께 들어있고 자연스러운 형태라서 흡수도 더 잘 되거든요. 만약 보충제를 드신다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용량을 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셀레늄은 과잉 섭취하면 오히려 독성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탈모, 손톱 변형, 피로, 신경장애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안전한 상한선은 하루 400 마이크로그램 정도예요. 브라질너트 하나에 약 7090 마이크로그램 정도 들어있으니까 하루 한두 알 정도면 적당해요. 거기에 다른 음식에서 조금씩 더 섭취하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생활습관도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스트레스가 많고 잠을 못 자고 운동을 안 하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규칙적인 생활,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해요. 한 분은 셀레늄이 풍부한 음식을 잘 챙겨 드셨는데도 효과를 못 느끼셨어요. 알고 보니 매일 새벽 3시까지 일하시고 4시간밖에 못 주무시더라고요. 수면 시간을 6시간으로 늘리고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 쓰셨더니 그제야 효과가 나타났어요. 운동도 중요해요.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영양소가 몸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되거든요. 격렬한 운동일 필요는 없어요. 하루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져요. 셀레늄이 이걸 제거하느라 소모되는 거죠. 명상, 요가, 취미생활 같은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금연도 정말 중요해요. 담배 연기에는 수많은 유해 물질이 들어있고 이게 우리 몸에 엄청난 산화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셀레늄을 아무리 먹어도 담배 피우면 소용없어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적당량이면 괜찮지만 과음은 간에 부담을 주고 셀레늄 대사를 방해해요.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해요.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해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요. 물을 충분히 마셔야 노폐물이 잘 배출되고 영양소 흡수도 잘 돼요. 여기까지 셀레늄과 궁합이 좋은 음식, 나쁜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정리하자면 셀레늄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량 영양소이고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져요. 비타민 E, 비타민 C, 오메가3, 유황 화합물, 아연, 코엔자임 Q10, 비타민 D, 철분, 마그네슘, 폴리페놀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반면에 탄산음료, 과도한 카페인, 수은이 많은 생선, 가공육, 설탕, 정제 곡물, 트랜스 지방, 과도한 알코올, 고염분 식품, 과도한 칼슘 보충제는 피하는 게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다양한 식품으로 꾸준히 섭취하는 거예요. 브라질너트, 참치, 연어, 고등어, 소고기, 달걀 같은 음식을 골고루 드시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도 함께 챙겨 드세요.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도 중요해요.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단 음식을 줄이고
자연 그대로의 신선한 식재료로 요리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하셔야 해요.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금연, 절주가 모두 중요해요. 이 모든 게 함께 어우러져야 셀레늄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 나가시면 돼요. 오늘은 브라질너트 한두 알을 먹어보고, 내일은 콜라 대신 물을 마시고, 모레는 가공육 대신 생선을 먹어보고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꾸준함과 인내가 필요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세요.